안녕하세요. 자동차 고르는 남자 차고남입니다. 오늘은 500만원대 구매할 수 있는 차량 4대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은 자동차로 구매한다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요, 하지만 잘못 샀다가 착한 만큼 수리비가 나올 수 있고, 또 나중에 타다가 처분이 어려워 폐차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성능과 내구성이 좋으며 나중에 처분할 때도 비교적 쉽게 처분할 수 있는 차 4대를 선정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차량은 SM3 네오입니다. 1.6 가솔린 엔진과 CVT 미션이 조합되어 있고 117마력, 16.1토크, 연비는 15km입니다. 우선 이 차는 연식에 비해서 감가를 시원하게 받아서 16에서 17년식이면 500만원에서 700만원대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현대로 넘어오면 같은 연식의 아반떼 AD인데, AD는 16년식 중간 트림이면 진짜 1000만원 가까이 줘야 살 수 있는데, 이 차는 못해도 현대기아 대비 200~300만원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다만 중고차 가격이 그냥 형성되는 건 아니고, 물론 하나하나 뜯어보면 왜 이 차가 중고차 가격이 싼지 이유가 있지만, 연식이 너무 오래된 500만원대 차는 싫다 이러면은 이 차가 괜찮은 대안인 거죠. 그리고 르노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차 자체의 상품성보다 좀 더 가격이 많이 깎였습니다. 비슷한 연식 비슷한 가격대로 크루즈가 있는데 차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젠2 미션의 내구성이 복불복이라서 중고차로 사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대로 오래된 차가 싫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SM3를 추천드립니다. 이 차는 오래 끓인 사고차 중에 하나인데, 쉐보레는 캡티바가 그랬고 기아에는 모하비, 쌍용은 티볼리, 르노에서는 요 SM3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사골이라고 뭐라 할 게 없는 게, 자동차는 오래 만들면 만들수록 품질이 안정되는데, 이런 차들은 비록 최신 사양은 빠질지라도 자동차의 본연의 기능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 차는 기본적으로 닛산의 엔진과 일본 미션이 들어갔고, 또 오래 양산했으니 품질 자체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옵션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요, LED 트림 정도만 고르면 스마트키, 앞좌석 열선, 블루투스, 가죽 시트 등 필수 옵션은 다 들어가 있고, 르노는 스마트키가 카드형이라서 실용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스마트키보다는 간지가 납니다. 다만 높은 트림에도 핸들 열선이 없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현대기아 500만원 준중형은 아반떼 MG 초기형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이러면 GDI 이슈도 있고 연식과 주행거리도 늘어나서 아무래도 차의 상태가 안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반떼는 MD, AD, CN7 연식이 변경되는 걸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솔직히 SM3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서 이게 중고차인지 신차인지 잘 모를 뿐더러 SM3 네오는 마지막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서 외관이 너무 올드해 보이지 않습니다. SM3의 또 다른 장점은 2009년에 출시한 차치고는 차가 좀 큰 편입니다. 신형 CN7 아반떼가 나오기 전까지 준중형 중에 전폭이 가장 큰 차였습니다. 하지만 차는 큰데 엔진 출력이 좀 낮다 보니 움직임은 좀 굼뜬 편입니다. 천천히 운전한다면 저출력 엔진과 CVT 미션의 효율 때문에 연비는 괜찮습니다. 주로 시내 주행이 많다면 이 차를 고려해 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에어컨 필터를 갈려고 하면 센터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비비도 비싼 편이고요. 그리고 이 차 단종되었다고 부품 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따지면 MD도 단종되었고 AD도 단종되었는데 그런 걱정 안 하고 차 사시잖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연비 좋고 공간 넓으면서 저렴한 SM3 네오 16년식이 첫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두 번째 추천 차량은 YF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입니다. 나는 죽어도 비주류 차는 못하겠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자동차입니다. 소나타가 아반떼보다 감가가 심하기 때문에 아반떼도 이 비슷한 연식에 살 수 있는데, 그 돈이면은 소나타를 사는 게 더 가성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동차라는 게 아반떼에서 크기 키우면 소나타가 되고, 소나타에서 크기만 키우면 그랜저가 되는 게 아니라 부품도 거기에 맞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짜장도 삼선 짜장이 되려면 뭐라도 하나 더 들어가야 하듯이, 자동차도 소형이 중형이 되려면 중형급에 맞는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아반떼보다 좀 더 넉넉한 소나타가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나타는 2.0 가솔린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는데, 이 조합은 택시 기사님들의 선택을 받은 내구성 하나는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엔진과 미션입니다. 다만 12년식 이전에는 세타 엔진이 들어가는데 현대 2.0 GDI 엔진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선된 2.0 MPI 엔진이 12년식부터 들어가니 꼭 12년식 이후 모델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누 엔진이 들어간 차에는 트렁크에 CVVL 레터링이나 엔진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YF 소나타는 내구성이 좋아 수출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이 차를 사서 3~4년 타다가 다시 되팔 때 수출로 처분해도 괜찮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YF의 단점은 2010년대 차가 다 비슷비슷한데 물침대 세팅이라서 저속에서는 승차감이 좋지만 규정속도로 넘어서 운전하면 조금 불안할 수 있고, 차대 강성이 약한 게 흠인데 일상 주행의 영역에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택시로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실내 여유롭고 실내외 디자인 괜찮고 두루두루 막 타기 좋은 500만원대 중고차 중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추천 차량은 i30 2세대 전기형 모델입니다. 이 차는 아반떼 MD와 비슷한 시기에 나왔고 플랫폼이나 엔진 미션을 공유해 아반떼와 거의 비슷한 자동차입니다. 하지만 당시 i30의 가격은 1800만원부터 시작했는데 옵션을 다 넣으면 24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시로는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의 자동차였기 때문에 옵션이 기본적으로 매우 풍부합니다. 중간 옵션인 익스트림에는 무려 HID 헤드램프, 천연가죽 시트, 뒷좌석 에어벤트, 스마트키, 블루투스, 오토 에어컨, EPB 등 아반떼와 급이 다른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i30는 1.6 가솔린과 1.6 디젤 라인업이 있고 두 모델 모두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됩니다. 해치백 스타일만 괜찮다면 아반떼나 K3와 비슷한 가격에 훨씬 풍부한 옵션을 갖추고 있는 i30 구매를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i30는 유럽 공략 전략 모델인데 현대차는 미국에서 아반떼나 소나타가 어느정도 입지를 확보했는데 유럽은 이렇다 할 내세울 만한 차가 없다 보니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자 이 차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가게가 개장하면 이름 알리려고 뭐라도 더 끼워주거나 가격을 싸게 파는 등 행사를 하는데요. i30는 이런 역할을 하던 자동차였습니다. i30는 유럽에서 가장 큰 소형 해치백 시장에서 골프, 클레오 등 전통의 강호들과 경쟁해야 하다 보니 차의 완성도를 상당히 끌어올렸습니다. 실제로 2013년에 폭스바겐 골프와 푸조 208을 제치고 전문가 58인이 선정하는 유럽 올해의 차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현대기아차로는 첫 번째로 수상된 차량이니 현대에서 이 차를 얼마나 공들였는지 반증하는 데이터입니다. 다만 파노라마 썬루프 옵션이 들어간 매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오래되면 유지관리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품이고 이 당시 파노라마 썬루프의 품질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누수나 파손 등 차라리 없는 게 속편할 겁니다. 준수한 주행 성능과 풍부한 옵션, 아반떼의 고급 버전이지만 비싼 가격에 살 수 있는 i30가 세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네 번째 차량은 제네시스 BH입니다. 3.3 엔진과 6단 변속기 조합인데 람다 엔진에 GDI 시스템이 적용되기 전, 그러니까 MPI 엔진이고 변속기는 일본의 IC 미션이 적용되어 부드러운 변속감을 제공합니다. 현대에서 만든 명차로 항상 손꼽히는 차량으로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새로운 럭셔리 브랜드를 런칭하기 위해 상당히 공들였던 자동차입니다. 제네시스 BH는 고급 세단을 표방하는 차답게 고급 세단에 걸맞는 주행감과 실내외 인테리어, 소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소재는 좋지만 할아버지 뒷방이 생각나게 하는 폭넓게 사용된 우드 그레이는 좀 아쉽네요.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제네시스 BH는 국내에서도 반응이 나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도 반응과 판매량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JD파워에서 조사하는 품질 지수가 매우 높았고 2009년에는 북미 올해의 차에도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승차감과 정숙성 그리고 고급감과 저렴한 가격으로 럭셔리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차라고 각광을 받았습니다. 저도 어디서 들은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당시 현대에서는 제네시스를 3시리즈의 가격으로 5시리즈의 성능과 7시리즈의 공간을 제공하는 차,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좋습니다. 이 차의 오너 평가는 8.7점이지만 연비를 제외하면 모두 9.2점을 넘어 오너들이 매우 만족하는 차량입니다. 옵션도 매우 풍부한데 이중 접합 차암 유리와 사이드 미러에도 ECM 미러가 적용되고 전동 시트는 물론 텔레스코픽도 전동으로 움직입니다. 고급차답게 하나하나 작은 부분도 벨크로로 덧대는 등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도 신경을 써서 만들었고 옵션도 매우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 차도 수출이 가능한데 YF 소나타처럼 좀 타시다가 수출로 넘기셔도 큰 손해 없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대배기량 차량이다 보니 연비가 좀 떨어지고 에어서스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 있는데 터지만 수리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품이니 일반 서스가 적용된 차량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현대차답게 수리비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처분도 쉬우니 저렴한 가격에 고급 세단을 체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